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트레자입니다. 지금 장은 열려서 잘 가고 있는데 문제는 거의 막 폭락의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쭉 빠졌다가 현재 지금 바닥에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코스피 1.88% 빠져서 2365.19를 가리키고 있고 1.88 빠지고 있어요. 개인들이 3727억 상도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이 3371억, 기관이 545억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인들이 좀 많이 파네요. 하여튼 쭉 빠집니다. 삼성전자 1.17, LG엔솔 2.1%, 하이닉스 2.7, 삼바 0.3, LG화학 1.9, SDI 2.7, 우선주 1.1, 현대차 1.9, 네이버 1.98, 기아가 1.4% 정도 현재 빠지고 있네요. 아주 뭐 시원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스트레스 겁내 왔죠. 코스닥 768.97, 2.5% 아주 확실하게 빠집니다. 개인들 4,600, 4,300원 정도 사고 있고 외국인 2,700원 매도, 기관도 1,480억 정도 매도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이제 막 800 깨져가지고 시원하게 내리는데 오르는 종목이 있어. 에코프로가 한 2.9%, SM이 0.5% 오르고 있고 나머지는 빠집니다. 에코프로비엠 2%, 셀트리너스케 1.2, LNF 4.6, HLB 1.8, 칵게미 0.2, 셀트리온제약 2%, 프라비스 2%, 오스템은 뭐 거의 정지죠. 하여튼 이런 상황으로 뭐 시원하게 빠집니다. 스트레스 잘 받네요. 보니까. 하여튼 다들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면 잘 버틸지 한번 잘 생각해 봐요. SVB 사태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발빠른 진압에 나서가지고 뭐 블랙먼데이는 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은행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무리한 긴축에 따른 그 부작용이 이번 지방은행 사태 외에도 곳곳에 산재에 있어서 안심하긴 이르다,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무리한 긴축. 하여튼 미국 주식시장 속담에 바퀴벌레는 한 마리 뿌린 적이 없다,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뉴욕 증시는 장 초반에 약세를 뒤집고 반등하다가 소폭 하락해서 장을 마쳤는데 기술 성장주 위주의 나스닥은 오히려 상승을 했고 애플이 1.3% 올랐어. 아마존도 1.87 올랐고 테슬라도 0.6% 정도 오르는 모습을 보였네요. 이 SVB 사태가 증시를 휘몰아칠 것으로 여겨졌는데 오히려 정부의 예금자 보호 발표 등의 발빠른 대응이 나왔네요. 뒤이어서 중앙은행이 이제 금융 파급이죠. 이 파급 우려를 감안해서 기준금리를 동결시킬 거라는 예상이 나오다 보니 이 매수세가 이어져서 시장에서는 상세 효과가 나타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날 다우지수는 전일보다 90.5포인트 정도 내려서 31,819.14 기록했고 S&P 500 지수는 0.15% 빠져서 3,855.76 마감했네요. 나스닥은 0.45% 올라서 11,188.8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바이든이 이날 그 SVB 사태에 관련해서 뭐 주주나 경영자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은행 예금자나 정상적인 거래 관계자들은 모두 보호할 것이다, 그렇게 대국민 담화를 내놓아서 시장을 안심시켰고 증시는 개장 전과 개장 후 초반에는 지방 은행주들을 중심으로 폭락세가 이어졌는데요. 오전 11시 전후를 기점으로 다우가 300포인트 가까이 상승하면서 이제 반전을 보여요. 특히 전문가 일부는 금융 충격으로 인해서 연방준비제도가 3월부터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 있다고 전망을 하면서 증시에 활기를 도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스마트머니가 집결한 미국 국제시장에서 이 단기물인 2년물 금리가 단 하루 사이에 53bp 급락을 해서 수익률이 4.05% 정도 떨어졌어요. 이는 기준금리 동결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국제에서는 그 시장에서는 만기 30년물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채권 수익률이 급락세를 보였는데 SVB 사태로 증시의 위험도가 급증을 하다 보니까 길 잃은 유동성이 안전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시장으로 몰려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기물 대표 상품인 2년물의 경우 지난주 5%를 아우르던 금리가 이제 4% 중반으로 최근 떨어졌죠. 급기야 월요일 개장 직후 50bp 이상이 하루 만에 빠져요. 전문가들은 기준금리를 반영하는 2년물 금리가 50bp 급락한 까닭은 지방은행 파산 사태와 이로 인한 연쇄 금융 파급 효과를 투자자들이 발빠르게 계산해서 최종 수익률로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하루 만에 50bp 추락한 것은 1987년 10월 22일 117bp 빠졌던 기록 이후 36만의 최대 낙폭이네요. 당시 10월 19일 블랙먼데이 이후 2일 만에 나타난 현상인데 그 이후로 9.11 테러 이후 3일간 63bp 빠진 기록이 있어요.
2년물 금리의 급락은 3월 말로 예고된 FOMC를 예견을 합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아예 올리지 않거나 혹은 25bp 인상에 그칠 거란 해석인데, 이번 SVB 사태가 연준의 지나치게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초래된 만큼 연준도 금융 파급 효과를 재점검하면서 긴축 정책을 작동할 여지가 커요. 골드만삭스도 연준의 3월 금리 인상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예견을 합니다. CME 그룹이 만든 패드워치에 따르니까 트레이드들의 3월 20일 기준금리 인상 예상은 25bp가 62%, 동결은 38%까지 나옵니다. 3월 초까지만 해도 50bp 인상안에 과반이 투표했던 것과 비교하니까 연준의 입지가 크게 줄어드는 거예요. 일단 SVB 사태 여파로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죠. 앞으로 몇 달간 연준은 매파줄 수 없다. 매파적일 수가 없는 거야. 채권 수익률도 계속 낮아질 가능성도 높고, 2년물 국채 수익률은 지난주 5.085%로 정점을 찍었죠. 일단 그래요. 이번 위기의 핵심을 가치평가라고 지적한 사람도 있어요.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이것저것에 버블이 생겼기 때문에 지방은행 몇 개를 솎아낸다고 뭐 치유될 문제는 아니다, 그런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바퀴벌레는 한 마리뿐인 적이 없다. 그 사모펀드하고 사모부채펀드들이 지나치게 높은 밸류에이션에 투자한 것들이 많아서 이 부분이 꺼질 경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전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준으로 삼았던 담보 가치가 나오지 않을 경우 마진콜을 당할 것이고, SVB 사태처럼 경제의 악순환을 일으킬 거라는 우려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까 또 이런 시스템의 구조적인 위기를 부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번 사태가 전염되지 않을 근거는 세 가지다. 첫째는 리머 브라더스 사태 이후 정부가 회로 차단기를 설치해가지고 산업적 악영향을 방지할 거고, 둘째는 당국이 예금주들을 안심시켜서 뱅크런이 추가 발생하지 않게 만들었으며, 셋째는 채권 수익률 급락이 증시 오히려 엄청난 순풍을 제공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하여튼 SVB 사태가 그동안 그토록 기다려왔던 경기 침체 시작이라는 해석도 나오는 것도 있고,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원자재하고 주식의 경기 순환도 약세에 접어들었다,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지금 보니까 좀 빠져서 59,300원, 20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한 1.5% 정도는 빠지겠네요. 보니까 외국인들은 한 52만 주, 기간 37,000주 팔고 있고, 오늘은 지금 개미들이 사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또 오선주도 52,400원 정도 지금 현재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52,40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5번에서 지금 보니까 한 1.3% 정도 현재 빠지고 있네요. 마찬가지로 현재 외국인들이 팔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개미들은 사고 있고, 일단 외국인들은 겁내 팔고 있다. 하여튼 좀 빠질 겁니다.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삼성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빠지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점심 맛있게 드세요.